네, 화장품 제조 공정론 7강의 마지막 차시, 그래서 7-3강에 해당이 됩니다. 이번 주가 9주 차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루 결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까지는 이제 7-3강이 마무리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 있는 강의에서는 이제 8강이 중간고사였으니까는 9-1강에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오늘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화 방법 및 기술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잠깐 다루었었던 제일 처음에 다루었던 것들이 OW형 유화였었잖아요. 그렇죠? 수중유형 유화였었죠. 그리고 후반부에서 조금 전 시간에 후반부에서 다뤘던 것이 이제 유중수형, 즉 WO형 유화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고, 그 WO형 유화에는 점토 광물을 이용하는 방법, 또 어떤 막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아미노산 겔 유화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WO형 유화였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바로 WO형 유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살펴봤었던 이제 막유화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에멀전은 그러면 유화 입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 테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에멀전의 안정화 과정, 또는 그 에멀전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어떠한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쳐서 변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유화, 유화를 갖다 깨트리는, 유화라는 것은 조금 더 미세한 에멀전들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이제 유화인데, 그런데 이것을 깨트리는, 즉 층이 원래처럼 오일층과 그 다음에 수상으로 분리가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해유화가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안정되도록 유화를 갖다 안정하게 만드는 것을 거꾸로 이제 안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겠죠. 그것이 이제 해유화가 될 테고요. 그리고 유화 과정 중에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잠깐 배웠었지만은 OW, WO 타입의 그런 이제 유화만 존재하지 않고, 그런 에멀전만 존재하지 않고 다상 형태 OWO, 또 경우에 따라서는 WOW 형태의 다상 에멀전이 존재하는데 그것도 잠깐 살펴보고요. 나노 에멀전, 그리고 고압 유화 장치, 리포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리포솜을 어떻게 제조하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형 유화 중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막을 갖다가 이용한, 이제 막은 막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SPG예요. 여기서 G는 글래스예요.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유리가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져 있는 다공성 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관은 유리관인데 다공성 유리관, 그런 형태를 갖다 SPG 막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에멀전 제조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OW 또는 WO형 에멀전들이 두루두루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일을 안쪽에다 흘리면서 바깥쪽에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수상을 갖다가 주입시키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WO형 유화 제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안쪽을 수상을 갖다 흘리면서 밖에서 유상을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OW형 유화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막유화법이다. SPG 막 유화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앞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펴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에멀전의 완성도, 에멀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미세하게 안정되게 만들었다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멀전은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과정을 갖다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층이 다시 분리가 되고, 또는 유화 과정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입자들은 입자들끼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뭉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유형으로는 이렇게 유아입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크리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밍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봤었던 크림과 같은 현상이죠. 뭐 이를테면 뭐라 그럴까? 맥주 같은 경우도 위에 거품이 뜨는 것을 갖다 이제 맥주 거품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도 이를테면 크림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커피도 마찬가지고 또는 여러분들 이제 라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우리가 그때 위에 뜨는 크림을 갖다 우리가 이제 크레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쪽 이제 바리스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표현으로는 크레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크림이에요. 크리밍 이렇게 이제 명사형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크리밍, 즉 크림으로 되기 또는 이제 그거와 이제 유사한 형태가 이제 침강이에요. 세디멘테이션. 크림은 위로 띄는 거고 침강은 밑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뭐 OW형 유화라고 합시다. 즉 수상에 오일이 균일하게 이제 되어 있는 상태, 분산되어 있는 상태였었는데 이것이 내상과 외상의 밀도차. 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어 있는 상이고요. 그렇죠?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내를 갖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OW형 유화라고 한다면, 즉 OW 에멀션이라고 한다면은 내상은 오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상은 수상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상과 외상의 밀도 차이로 방울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떠오르거나 또는 가라앉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보시는 저거 같은 경우가 이제 크림인데요. 크리밍. 이 경우에는 이제 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즉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수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일이 분산상이 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뜨는 거예요. 오일의 밀도가 이제 작으니까 저것은 크리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연속상이 오일상에서 수상이 분산상으로 되어 있던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상의 밀도가 더 높으니까는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 저렇게 이제 가라앉는 거죠. 저것은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침강, 세디멘테이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상과 외상의 밀도 차이로 방울들이 위로 떠오르거나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갖다 우리가 크리밍 또는 침강이라고 얘기하는 세디멘테이션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 단계, 중간 과정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응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응집. 응집은 플로큘레이션, 그 다음에 코애귤레이션, 조금 다릅니다. 플로큘레이션하고 코애귤레이션하고, 즉 물리적으로 가서 그냥 이렇게 뭉쳐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어떤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되고요. 즉 거기에 작용하는 힘들의 경우에는 방울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제 반데르발스 인력, 물리적인 그런 이제 인력인 것이죠. 인력에 의해서 서로 달라붙는 현상이 이제 응집으로서 플로큘레이션 혹은 코애귤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조금 더 의미를 또 달리하기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합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큘레이션이 이런 형태예요. 입자들이 서로 가서 달라붙어서 저렇게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합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접되어 있던 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씩 이제 커다란 방울. 예를 들어서 플로큘레이션이 된 것들도 쟤네들이 이제 입자들 사이에 인력들이 조금 더 세지게 되면 이렇게 뭉쳐져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합해지는 것을 갖다가 이것을 갖다 이제 코애귤레이션. 혹은 코애귤레이션이 아니라 코엘레센스, 합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합일, 인접한 방울들이 서로 합쳐져서 하나의 큰 방울을 점점 형성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로 이제 뭐가 있냐면 오스트왈트 라이페닝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작은 입자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큰 입자들은 점점 더 커진다는
즉 작은 입자가 줄어들면서 큰 입자 쪽으로 계속 물질들이 이동이 되면서 큰 입자는 점점 커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는 것이 오스트왈드 라이페닝이에요. 앞에서도 아마 이제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브레이킹 하게 되는, 즉 나뉘어지게 되는, 파괴가 되는, 유상과 수상의 에멀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서 이제는 유상은 유상대로, 수상은 수상대로 그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통상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유화, 즉 에멀전이 유화된 에멀전이 이제 두 층으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어떠한 형태로 되느냐? 가장 안정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가운데 있는 것처럼 유상과 수상이 아주 균일하게 안정되어 있는 상태로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그런 그때의 상태, 조건, 또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합일 또는 침강 또는 크리밍 또는 오스왈트 라이페닝 또는 플로길레이션 또는 코애글레이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최종적으로는 브레이킹이 일어나기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에멀전을 갖다 이렇게 합일이 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면은 안정되게 돼 있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에멀전의 안정화 방법은 크리밍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네, 크리밍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에멀전 입자들을 갖다 비교적 작고 균일하게 만들면 크리밍을 조금은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응집을 갖다가 하지 않도록 서로 지네들끼리 뭉치지 않도록 방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전기중층 사이의 반발력을, 즉 입자들 사이의 표면 전위를 높이거나 연속상 수용액의 염농도를 갖다가 낮추는, 즉 이온의 농도를 갖다 낮추는 그런 방법으로서 응집을 갖다 서로 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서로 다른 입자들끼리 가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그 방법으로 안정화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합일 방지예요. 예, 서로 뭉쳐지는, 이제 점점 뭉쳐져 가지고 하나 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흡착막을 갖다 이제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흡착막의 용매화, 비용계면성적인 경우에는 긴 친수기와 수화 이런 것들이 에멀전 입자의 근거리 접근을 갖다 막아줄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또는 흡착막 내에 분자의 흡착 안정화를 갖다 꾀함으로써 적절한 HLB를 갖는 유화제의 선정을 하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이제 흡착막을 갖다 조금 더 견고하게 형성하도록 그렇게 이제 막아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흡착막에 점성과 탄성을 갖다 이제 부여를 해서 그래서 잘 뭉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 그리고 흡착막 또는 액적 주변에다가 액정 구조나 겔 구조를 갖다 형성함으로써 조금 더 안정한 그런 이제 조건을 갖다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이 흡착막을 강화함으로써 합의를 방지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스왈트 라이페닝 같은 경우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오일을 갖다 사용하거나 또는 분산상의 점도를 갖다가 높임으로써 이러한 오스왈트 라이페닝을 갖다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은 오일이니까는 물하고 잘 섞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물하고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로 안정되도록, 즉 분산 상태가 안정되어 있도록 유지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에멀전을 갖다 좀 더 안정한 상태로, 또 침강이라든가 크리밍이라든가 또는 자기네들끼리 뭉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자, 해유화. 유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친다 이거예요. 예. 뽀갠다 이거죠. 예. 그래서 파괴시킨다라는 의미로 해유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예, 디멀시피케이션.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예.
생성된 에몰전을 파괴해서 파괴될 에몰전이 다시는 이제 에몰전으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로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원리는 뭐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를 갖다 거꾸로 하는 거죠. 즉 유화제의 작용 중에 하나가 안정되어 있는 상태의 에몰전을 만드는 건데 유화제의 작용을 갖다 방해를 자꾸 해요. 즉 온도를 변화시켜서 비이온 계면활성제의 온도에 따른 성질을 갖다가 성질 변화를 갖다 이용한다라든가 또 두 번째 염을 첨가함으로써 OW형 에몰전에 에몰전이 뭉치거나 합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촉진을 시키는 그런 형태인 거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온을 될 수 있도록 적게 그쵸?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 안정된 에몰전을 갖다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염을 집어넣어 가지고 서로 다른 이온들의 것들이 서로 끌어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합쳐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HLB를 변화시켜서 즉 사용한 유화제하고 HLB가 크게 차이가 나는 계면활성제를 갖다가 이제 넣는다라든가 그리고 HLB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에몰전이 이제 불안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해이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또는 크리밍을 갖다 촉진시키는 거죠. 원심력을 부여를 해서 그래서 분산상하고 연속상이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또는 전압을 갖다가 집어넣어줘서 직류전압을 걸면서 이제 하전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다른 전해 입자들끼리 막 달라붙고 이제 이러도록 이제 할 수도 있고요.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액체에 젖기 쉬운 재료들 즉 친수성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유상 그 계면활성제를 친수성인 그런 이제 계면활성제를 이제 씀으로써 그럼으로써 자꾸 이제 합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도 해이화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상암 에몰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상 에몰전 앞에서도 이제 같이 살펴본 내용이지만은 에몰전 액적 속에 또 다른 액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즉 OWO 또는 WOW 형의 그런 어떤 이제 다상 에몰전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WOW 에몰전의 제조 방법은 보통 이제 OWO도 마찬가지로 두 단계를 갖다 걸쳐서 그래서 이제 유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단 유화법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HLB가 낮은 약 한 4 정도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갖다 사용해서 물과 오일을 갖다 유화를 해가지고 HLB가 낮은 값이니까 연속성이 뭐가 되겠어요? 오일이 연속상이에요. 즉 HLB 값이 낮은 값이라는 것은 친유성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WO형을 에몰전을 갖다 1차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WO형 에몰전을 갖다가 이번에는 HLB가 높은 그런 이제 형태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를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유화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다가? 수상에다가. 그렇게 돼서 그렇게 2차 이제 유화를 가게 되면은 그럼 바로 WO형 에몰전이 수상에 다시 분산이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WOW의 에몰전의 안정성에 영향을 갖다 이제 미치게 되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수상, 외수상이요. 연속상, 그 다음에 액적 내에 있는 수상, 내수상, 이런 것들 사이에 요 유막, 그쵸? 요 막이 안정되게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않고 이 막이가 떨어져 버리면은 완전 밖에 있는 수상하고, 그 다음에 오일 안에 갇혀져 있는 수상, 이런 것들이 이 오일의 막이 얇아지게 되면은 같이 이제 합해지는 그런 현상도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유막을 통한 내수상의 물 또는 수용성 물질을 갖다가 물질이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물질 전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또 분리 방법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다상에몰전을 갖다 이제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다상에몰전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건 조금 뒤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우선 나노에몰전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본다면, 나노라는 크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쵸? 10억분의 1. 예. 즉, 10의 마이너스 9승. 그쵸? 예,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수십에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에멀전을 우리가 나노 에멀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 기계적으로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예, 자발적으로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나노 에멀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에멀전이면 색깔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빛이 반사하기 때문에 예, 희게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에멀전의 입자, 즉 소위 마이셀을 형성하는 이 입자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면, 훨씬 작은 1에서 10나노 크기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빛이 그냥 투과를 한다고. 그렇죠? 투과를 해서 투명하게 보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나노 에멀전의 경우에는 유화 입자보다는 작지만 이 가용화 미셀보다는 이제 커요. 그러다 보니까 투명하거나 또는 이제 약간의 푸른 빛깔이 도는 그런 이제 유백색의 외관을 갖다가 이제 나타내기도 하죠. 예. 연력학적으로는 준안정되어 있는 이제 그런 상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토크의 법칙, 스토크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토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어떤 그 매질의 연속상에 밀도가 다른 입자가 이제 존재를 하게 될 때는 가라앉거나 또는 이제 뜨게 된다고요. 바로 이 가라앉거나 뜨게 될 때, 그때 이제 종말 속도라고 하는, 무조건 계속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정해지는 이제 속도를 갖다가 가지면서 침강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스토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입자가 매질 속에서 가라앉거나 혹은 뜨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입자의 직경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점도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밀도에도 비례한다. 밀도가 크면 클수록 빨리 가라앉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토크의 법칙은 따르지 않는다. 나노에멀전의 경우. 왜? 나노에멀전의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것이 불규칙 운동. 여러분들 아마 우리 콜로이드 및 계면화학 시간에 틴달 현상이라는 거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또 틴달 현상과 더불어서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배웠을 텐데, 브라운 운동은 불규칙한 그런 이제 운동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담배 연기가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브라운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나노에멀전의 경우에는 불규칙한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나노에멀전의 나노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어에서는 나노스라고 하는 것이 난장이를 갖다 의미한다고 해요. 근데 바로 이것이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을 갖다 이제 의미하는 크기인 거고요. 그러니까 1나노메타는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1메타가 지구라고 하면, 지구의 직경이라고 한다면은 1나노메타는 골프공의 직경이 됩니다. 비교를 할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크기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10억 배니까 10억 배. 머리카락 굵기에는 한 4만 분의 1에서 10만 분의 1 정도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나노미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나노에멀전의 특징은 뭐냐? 이 나노에멀전의 특징은 인지질들, 우리 사람의 피부에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 피하지방층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존재하게 되는 인지질, 이런 것들이 나노에멀전을 잘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세포막의 구성 성분과 유사한 생체 친화형 유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 나노에멀전이 조금 더 피부에 잘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두 번째는 유효 성분의 피부 흡수 촉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효능을 갖다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성분이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우리 피부에
유용한 그런 이제 성분을 갖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피부에다가 흡수시키거나 그럴 때 좀 더 효율성을 갖다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우수한 피부 안정성, 피부에 대한 어떤 트러블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적기 때문에 우수한 피부 안정성을 나노에멀전이 가지고 높은 피부 보습지 승력을 갖다 갖는다. 예,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유화제에 의해서 나노에멀전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면은 첫 번째가 퍼짐성.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이라든가 볼에다가 바를 때 굉장히 그 잘 펴지면서 발린다는 거죠. 두 번째가 빠른 흡수감. 예,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끈적이지 않고 무겁지 않은 사용감.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노에멀전의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제조로 이제 가능하다. 적용하는데 이제 가능하다.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노에멀전입니다. 예. 그런 정도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러면 나노에멀전은 보통 어떻게 만드느냐? 입자를 미세하게 만드는 방법 아니에요. 크게는 두 가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에멀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계적인 방법과 계면화학적인 방법 이렇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은 기계적인 방법보다는 계면화학적인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죠. 계면화학적 방법 중에서 나노에멀전을 만드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했었지만 전상 온도 유화법을 통해서 그래서 에멀전 입자를 굉장히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디상유화법. 네. 디상유화법은 뭐라고요? 물과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다가 알코올이 같이 섞여 있는 이것이 이제 디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디상유화법 그리고 액정상유화법. 액정은 뭘 통해서 만든다? 계면활성제, 물,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글리세린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 계면화학적인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이러한 유형들이 대부분 이제 기계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압유화법, 고압유화법 이런 겁니다. 아주 좁은 공간을 갖다 굉장히 압력을 갖다 높여서 뚫고 나가게 그렇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 초음파 유화법. 어떤 오일이 물 속에서 분산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갖다 때려가지고 오일이 미세하게 깨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막 유화법이에요. 아까 SPG 막 유화법 있었죠. 그렇죠? WO 에멀전을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OW 에멀전을 만들 때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유형을 갖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전부 기계적인 방법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이제 미세한 나노 유화를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고압 유화 장치, APV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 이제 SPX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건데요. 호모게나이징 밸브를 갖다가 조작을 함으로써 유화 압력을 갖다가 이제 조절을 해주고, 그리고 고압 유화 중에 압력 요동 현상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밸브를 통해서 이제 조절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밸브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저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있었던 저렇게 큼직큼직했던 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저 공간, 좁은 공간을 빠져나올 때 아주 미세한 그런 이제 입자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라고요? 기계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고압유화 장치, 이제 고압유화 장치, 기계적인 장치 중에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마이크로 미세한, 그렇죠? 그런 의미죠. 플루이다이저,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체예요. 물이나 또는 그 공기나 이와 같은 이제 흐를 수 있는 물질을 갖다 우리가 유체 그러죠. 그래서 유체라고 얘기할 때는 기체 또는 액체를 갖다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액체를 갖다가 굉장히 미세하게 자르는 거예요. 미세하게 분쇄하는 거지. 나누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제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챔버 내에
독특한 그런 이제 구조들, 마이크로 채널을 갖다 가진 그런 구조를 갖다가 만들므로써 입자를 갖다 세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저기에서 한 줄거리 나오다가 갑자기 두 개로 탁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될 수가 있고요. 스케일업이 용이하고, 품질의 편차가 적은 그런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예요. 실제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거 많이 씁니다. 최근에는 유화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보다는 조금 더 미세한 유화 입자를, 마이크로한 유화 입자를 갖다 만들므로써 안정성이라든가 또는 어떤 유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고압 유화 장치, 조금 전에는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다이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울티마이저, 얼티마이저죠. 얼티마이저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마하 3에서 7. 마하라는 게 뭐죠? 시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시간당 움직이는 시속이라기보다는 이제 음속이요. 음속을 갖다가 이제 마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즉 1초당 음속이 이동하는 거리를 갖다가 마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 빠르게 이동을 한다면 얼마라고 여러분들 배웠어요? 아 하고 지르면 1초에 어디까지 간대요? 우리 음성은 340m. 그렇죠? 340m라고 얘기했습니다. 초속 340m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하 3.7이니까는 음속의 3배에서 7배로 어떤 가속되어 있는 유체, 물이나 오일 입자를 갖다가 딱 깨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주 미세한 입자를 갖다 만든다. 그래서 습식 분쇄 기존에는 이제 적합했었는데, 여기서 유하니까는 오일 또는 수상을 갖다가 아주 미세한 입자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기법을 갖다 사용해서 리포점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만들죠. 리포점이란 인지질 또는 어떤 종류의 당지질을 주체로 형성되어 있는 내부가 비어있는 구형의 공과 같은 모양을 한 그건 이제 지질 소포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리포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리포점을 형성하는 지질은 천연 레시틴들, 데드 인지질이라든가 난황 인지질, 이런 것들 이외에도 합성 레시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이렇게 인지질의 경우 리포점을 갖다 이루는 녀석들은 우리 세포막이 저렇게 생겼어요. 세포막이 저렇게 생겼고, 거기 보시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저렇게 얇은 인지질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인지질들이 뭐에 작용을 갖다 이제 하게 되냐면 계면활성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상과 유상이 저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저걸 라멜라 구조라고 하죠. 그렇죠? 켜켜로 쌓여져 있는. 저러한 라멜라 구조가 결국은 이렇게 하나의 공과 같은, 구와 같은 그런 형태, 축구공이든 배구공이든 안에가 비어있는 이런 형태를 갖다가 이제 이루게 되면 이것을 리포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공과 같은 형태를 이루게 되니까 그 안에다가 뭔가 물질을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포점을 제조하는 방법입니다. 리포점은 그래서 이렇게 마이셀 형태, 밑셀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조그만 구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중층의 라멜라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는 형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리포점의 형태. 한가운데는 비어있는. 이러한 유형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포점의 제조는 당류를 갖다 지지해주기 위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재로는 지질과 또 뭐라 그럴까, 변성화제, 그 다음에 생유활성 성분들 이런 것들 갖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혼합하고 난 다음에 응축 교반하면서 유기용매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동결 건조하면서 프로리포점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리포섬 형태의 제품을 갖다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계면활성제를 써서 수상이나 유상이 존재를 할 때 계면활성제를 써서 그래서 미셀을 갖다 만들었을 때 어떤 형태를 갖다 이룰 것이냐를 갖다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 surfactant structure예요. 즉 계면활성제 구조가 최종적으로 뭐라 그럴까 에멀전이라든가 또는 에멀전과 유사한 이런 유상의 혼합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surfactant structures in water. 수상 중에서 계면활성제의 구조. 즉 수상 중에서 계면활성제의 구조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OW형 유화를 갖다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계면활성제가 작용을 해서 만든 그런 에멀전이 어떠한 형태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Water as concentration of solute increases. 즉 as 이하에 따른 앞에 거 이런 얘기죠. 즉 솔루트니까 뭐예요? 용질이에요. 용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용질 농도의 증가에 따른 수상에서 계면활성제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용질의 농도가 굉장히 적은 계면활성제 농도가 비교적 적은 그런 형태는 저렇게 듬성듬성 떨어져 있는 형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높아지면 어느 정도를 높아지면 CMC 이상으로 가면 즉 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그렇죠? 임계 미셀 농도 이상이 되면은 저렇게 부형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더 이 솔루트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실린더 형태의 미셀을 갖다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미들 페이스의 미셀 또는 비스코스 아이소트로픽 페이즈 즉 등방성인 그런 이제 뭐랄까 형태를 갖다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용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니트형 우리 스웨타라든가 이런 니트형의 그런 이제 상을 갖다 만들게 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싸가지고 막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리포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리포솜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같이 마찬가지로 살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